시장은요, 역시나 만길이라는 이벤트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양호한 조정이었죠. 오늘장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요, 지난밤에 있었던 미국장부터 좀 체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알코아는 실적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약세로 마감되는 흐름이었고, 그나마 괜찮은 종목 하나 보니까 월마트 흐름 괜찮더라고요.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종목별로 보면 유통주들도 모두 제각각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백화점 종목군들 미국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메이시라든지 JC페니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에만 박스권 혹은 박스권 이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어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박스권 그런데 최근에 오늘 실적을 발표한 코츠코 홀세일과 그리고 월마트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 생필품에 가까운 내구 소비재나 이런 쪽보다 생필품 쪽에 가까운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이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오늘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월마트도 고점 대비해서는 크게 물량을 좀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준비진 차트에서 어쨌든 상승 추세가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종목의 흐름은 앞으로도 중요한 미국 소비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S&P 소매업종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았지만 이 상단부에서의 탄력이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의 이제 소비의 주변 요인들, 특히 주가로만 봤을 때는 둔화되는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고용 지표는 최근 들어서 완만하지만 개선되는 모습. 대선 이전에는 뭐 크게 악화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11월, 12월이 미국의 최대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적어도 임시직 고용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고용 지표와 함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가처분 소득, 즉 세금을 제외한 소득도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4분기 한 가지 위험 요인, 아무래도 이제 재정 절벽으로 인해서 세금 관련 혜택들이 모두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고려해 보면 가처분 소득은 개선되기는 하더라도 제한적인 개선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ISM 비주접 지수인데요. 최근 뭐 고용이라든지 신규 주문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조업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소비에 가장 크게 연동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지표는 바로 부의 효과. 왜냐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마이너스 소비를 하고 있죠. 소득 이상의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의 기여도를 살펴보시면 주택가격과 함께 주식가격이 가장 민감한 그런 양상인데 최근 주택가격의 오름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고 주식시장도 이 상승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더라도 좀 제한적인 개선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미국 소비의 결론을 내리자면 좋아지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의 개선은 어렵다. 속도는 더디다. 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IT,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내구 소비재들 우리가 많이 꼽고 있는데 그러한 관련주들 중에서 또 핵심 종목을 제외할 경우 또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일 경우에는 그렇게 미국 소비에 크게 연동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으로도 또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만기일이었습니다. 금통위의 또 기준금리 결정도 있었고요. 석 달 만에 금리는 인하됐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벤트 속에서 시장은 우리가 어제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나눠봤지만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국내 시장은 어떤 평가 내렸습니까? 네, 옵션 만기는 뭐 이렇게 크게 별다른 요인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기준 전략의 기준은 1950선 아래에서 사자. 다만 그 시기를 놓고 봤을 때 또 지수의 기준선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을 확인하고 사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 전혀 이 주식을 살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 시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말씀드린 종목군들의 일부 분할 매수 관점만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옵션 만기를 잘 넘겼지만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매물을 오늘도 소화하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계속 매물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베이시스에 따른 부담 요인은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또
기준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왜 인하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건설업종이나 증권업종은 좀 부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혜를 받을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인데 뭐 건설주의 경우는 앞서 마감 시황에서도 살펴봤지만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어떤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수혜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좀 화가 나는데 예. 이미 이제 대형 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채권을 상반기에 많이 발행해서 하반기에 금리 내려가는 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네네.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돌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은행 돈을 가져다 쓸 이유가 없는 거고.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되물어보고 싶어요. 기준금리 내려가면 신용도가 나쁜 사람에게 돈을 낮은 금리를 빌려주나요? 절대 그럴 리 없거든요. 그렇진 않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등급이 C등급, D등급에 속해 있는 이런 건설업체들이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금리 베이스가 내려가서 이들에게 좋은 그런 금리 대출이 될 것이다. 더 돈을 많이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금리가 낮아질 것이다. 제가 보기엔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설업종의 흐름은 굉장히 일시적인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고 네. 시장에서 그냥 오늘 건설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갖다 붙인 얘기에 불과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증권업종도 장 초반에 조금 움직이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후반 들어서는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오늘 하루 움직인 것 가지고 이 금리 효과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기준금리의 움직임과 아파트 매매지수의 상승률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차라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온 시점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 자체에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금리 내린다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라가서 아파트 건설하는 종목들의 수익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을 보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한번 더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금리도 내려도 괜찮다라는 이런 시각도 가능합니다만 이 기대 인플레는 모르지만 물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낮다라는 건 한국의 성장률이 그만큼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을 확인해 준 지표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존에도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네. 채권 시장은 선반영했다라고 언급드려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게 되면 과연 금리를 내렸을 때 내수주가 많이 올랐는가? 이 BS 투자증권의 자료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개별 이슈로 인해서 움직인 종목군들은 있지만 내수주 수익률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초기에 하루 이틀 움직이는 듯하게 보이다가 네네. 한 달 정도 지나가게 되면 대부분 약세로 전환하는 종목군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효과는 경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네. 금리 한번 내린 것 가지고 경기가 되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물론 안 좋긴 합니다만 해외 경기의 호전 자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경기가 호전된다면 주식시장의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는 국면이라서 내수주를 선택해야 된다. 이미 내수주 다 올랐는데 지금에 와서 선택하는 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와 관련된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개별주 가운데서 OCI요. OCI. 오늘 뭐 앞서서 마감 특징주 점검할 때 성열국 연구원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오늘 낙폭 좀 컸습니다. 예전에 왕년에 OCI가 또 60만 원대까지 가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태양광 관련 업체주로 뭐 대표 주격인 성격이 짙은데 참 지금 16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업황 개선 신호는 아직도 안 보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OCI는 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OCI 같은 경우 과거에도 보시면 항상 고점을 만들고 나서 채 6개월도 못 가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업이 좀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고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를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향할 것이다. 특히 태양광 쪽에서 적자를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더 압박을 받고 있고요. 이슈적으로 봤을 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미국 상무부가 결국은 중국 업체들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자,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담.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중국이 그 상계 관세를 받은 것을 또 상쇄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원료 업체인 OCI 같은 회사들에게
이 상계관세 일부분을 물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웅진 폴리실리콘이 계속적으로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얼음에 빠졌던 이유가 여기 있다. 이런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슈적으로도 그렇고 펀더멘탈적으로도 그렇고 별로 좋은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석탄화학 제품들의 가격 추이 지금 30% 이상 정도가 폴리실리콘에 몰려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OCI의 이름은 동양제철화학이었고요. 동양제철화학의 주 산업은 무기화학과 석탄화학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화학과 석탄화학이 움직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 석탄화학 주요 제품인 벤젠이라든지 TDI의 가격 추이를 보시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수익은 분명히 올해 3분기에도 발생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 2012년 그 1월 이후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분기마다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무기화학 측면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에 대한 부담만 아니라면 다른 사업부 쪽에서는 그래도 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성장성이 없었을 때는 PBR이 엄청나게 낮은 종목이었지만 실제로 이제는 개선되고 있단 말이죠. 네, 성장성을 네. 구가하면서 높은 PBR을 받았다가 성장성이 떨어지니까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의 수준은 좀 과도하게 저평가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조금 기간을 늘려나가게 되면 내년 한 1분기, 상반기 정도부터는 일본발 효과, 긍정적인 효과. 일본이 지금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태양광 계속 짓고 있거든요. 네. 이와 관련된 일부 효과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유일하게 지금 일본이 가장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길게 보신다면 지금 사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살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 있을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요. 내일을 위한 전략 세우러 가겠습니다. 우려했었던 옵션 만기일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려감이 완전히 말급이 해소된 건 아니에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내일을 위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의 시각을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혜 애널리스트 수고해 주시겠고요. 또 BNS 인베스트먼트 김형근 대표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서 김종혜 애널리스트께서는 프로그램 물량에 대한 압박 앞으로도 계속 지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통해서 3,500억 원가량 물량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압박을 하겠죠.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 7월 이후에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네. 시장을 일부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시스의 동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7월에는 이 평균 베이시스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론 베이시스 수준의 위에서 좀 머무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지만 이것이 상단에 머무느냐 하단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차익 순매수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 추이는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고 지금 이론 베이시스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평균 베이시스 위에서 움직였던 이론 베이시스 위에서 움직였던 구간 또 평균 베이시스가 상대적으로 그런 높았던 그런 구간의 움직임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 프로그램 매수 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어제 보여드렸던 대로 인덱스 펀드의 주식 편입 비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국가 지자체도 오늘 좀 많은 물량을 소화해 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물량을 소화하지 네. 않았고요. 자, 그렇다면 향후 베이시스가 악화될 때마다 매물은 계속 나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매수 주체들의 강한 매수 유입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수급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장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시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유로화에만 약간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스페인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하향되는 모습이었죠. 네네.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것이냐.
금값과 달러에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방적인 약세를 보였던 달러 인덱스가 최근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탄력적인 반등, 유로화의 하락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일종의 위험 지표가 좀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 가격의 움직임과 함께 이 달러의 움직임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특히 유로존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확산될지 여부도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로화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유로화 흐름도 지금 살펴보시면 계속 하락 추세에 지금 상단에서 또 막혀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위쪽의 방향성보다는 아래쪽 방향성이 좀 더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아직도 그리스 문제를 명확하게 풀어내지 못했고요. 스페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과 함께 유럽 문제의 핵심은 스피드다. 빠른 스피드로 해결을 해야 시장이 안심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스피드는 어떻게 본 게 더 느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향후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더라도 종목 수익률이 뭐 시장 수익률을 조금 밑도는 그럼 좀 재미없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더불어 해볼 수 있어서요. 수급이 좀 견조한 종목이라든지 굉장히 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것 하나 확신을 주거나 뭐 시원하게 해결되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김영경 대표님, 만기일은 이제 지나갔고요. 이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 뭐 만기도 지나가고 이제 금리 인하 부분도 이제 다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스페인에 대한 구제 금융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이 이제 S&P에서도 오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트리플 B 마이너스 정크본드 그 정크 수준의 그 바로 전 단계까지도 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자면 오히려 이제 스페인 쪽에는 조금 그러한 구제 금융에 대한 그런 압박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에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좀 전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그래서 이런 미국의 재정 결벽이나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러한 해외 이슈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대로 뭐 우리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좀 기준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뭐 대응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의 어떤 하락 부분은 뭐 옵션 만기라든가 금리 인하 부분 이런 부분의 효과 그런 부분 그런 영향도 좀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그런 해외 시장의 영향이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해소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이렇게 지수가 좀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 만약에 추가적인 좀 하락이 있다면 오히려 좀 주식의 좀 대형주나 이런 실적이 기반이 되는 네. 그러한 종목들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봐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물론 기대치가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종목별로 보면 기대가 되는 종목도 있고 또 좀 더 예상보다 안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종목들도 보입니다. 좀 분류해 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겠습니까? 예, 이를테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실적 부분이 가장 확실한 부분이죠. 이런 해외 그런 변수를 떠나서 실적적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뭐 개인적으로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인 종목을 들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현재 이제 업종이라든가 이런 뭐 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부분을 사실은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그런 실적과 성장성 이러한 부분이 기반이 되는 종목별로의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적을 좀 그런 실적과 성장성이 기반이 되는 종목별로 좀 제가 좀 개인적인 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IT 쪽에서는 뭐 삼성 SDI라는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최근 어제 뭐 블록딜 이슈가 있었던 유틸리티 쪽에 이제 한국전력이라든가 그리고 뭐 광고 쪽에서의 제일기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실적에 좀 호조를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재 뭐 폴리머 전지 시장의 확대 부분, 스마트 기기 시장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가 앞으로 또 주목하는 부분이 전기차 부분인데요. 전기차 쪽에서 최근에 SBA 리모티브 이러한 지분을 다 전량 인수를 하면서 보시와의 관계가 청산이 된 거죠. 보시와의 그런 50대 50으로 해서 설립을 한 조인트 벤처 기업인데요. 전기차를 주목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했었는데 그 부분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앞으로 이번 전기차 부분에 대한 성장성 부분, 보시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런 그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성장성을 기대를 하고 있고 긴 시각에서는 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삼성 SDI라는 기업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 뭐 이런 블록딜 이슈가 좀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기존에는 사실은 이런 생산 단가 대비해서 판매 단가가 상당히 그에 못 미치는 그러한 구조였죠. 그래가지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었는데요. 현재 지금 8월 달에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죠.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에 그런 개통 한계 가격, 우리가 전력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정점을 찍고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의 개선 부분, 3분기 때 실적의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14년도에는 흑자 전환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좀 기반이 되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제1기획도 뭐 이러한 성장성, 글로벌 그러한 광고 기업으로서 성장성 부분, 해외 M&A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실적의 개선이라든가 성장성, 대형주나 중소형주 이런 구분보다는 철저하게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의 명분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하신다면 현재 뭐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만 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SDI, 제일기획, 한국전력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군으로 분류를 해주셨는데 이미 8월에서 10월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상승을 하고 약간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러한 면이 오히려 저는 또 주가를 매력이다. 또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IT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이 되면은 미국의 이제 소비 시즌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봤을 때 네. IT 쪽에 충분히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3분기 때 이미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 사실상 4분기 때도 좀 좋을 확률이 또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기업들이 좀 약간의 조정을 보여줄 때 그동안 좀 포트에 편입을 못했던 분들이라면 좀 편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 좀 접근을 잘 네네.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반대로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은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3분기 뭐 실적이 좀 부진하다기보다는 비중을 지금 현재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 이를테면 뭐 모바일 게임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뭐 이러한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네네, 뭐 네.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예.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안 좋다기보다는 좋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사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주가가 상승을 했던 모습인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비중 축소라는 개념은 이제 보유한 사람들의 어떤 차익 실현, 수익을 좀 실현하는 그런 구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이제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좀 충분한 조정 구간,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뭐 재상승을 하면서 고가를 다시 형성을 한다든가 이런 종목들은 또 충분히 다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럴 때 뭐 코스맥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다시 또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네. 뭐 매매의 관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내일을 위해서 전략을 딱 압축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혜 애널리스트와 함께 또 얘기 나눠볼게요. 수급도 이렇다 받쳐주지 않고요. 또 말씀해주신 대로 유로존 이슈도 그냥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해외 모멘텀 그리고 수급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상황이어서 1950돈 아래에서 사자라는 전략은 네네. 아직까지 유효하지만 예. 자금을 집행할 시기는 좀 더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두 가지 전략으로 좀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3분기 이제 실적이 괜찮은데 좀 주가가 여러 가지 우려로 먼저 빠졌던 종목이라든지 네. 아니면 실적이 여전히 좋은데 단기적인 수급 교란 요인 때문에 급락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단기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조동시마다 꾸준하게 사나가는 이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뒤의 전략을 선호하지만 이 방송의 특성상 이제 데일리 방송이기 때문에 네. 뭐 단기적인 그런 흐름도 언급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다음 주 체크 포인트 핵심은 뭐냐면 미국 그 금융주들은 이번 주 내에 실적 일부 발표가 있지만 IT 관련 종목이라든지 제조업 종목군들은 다음 주 실적 발표가 핵심이거든요. 우리 시장 주요 종목군들도 다음 주 말부터 아마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고요. 그렇다면 호재가 되었든 악재가 되었든 이제 그런 재료의 확인이 다음 주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악재로 이미 빠졌던 IT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 결과가 좋던 나쁘던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국내 쪽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악성 매물들은 조금 소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을 이용해서 사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뭐 IT 종목군들은 단기 낙폭이 좀 컸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골라봤습니다. 뭐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KTNG 또 LG LS 산전, CJENM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은 뭐 4분기 이후의 실적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고 성장하고 있는 종목인데다가 최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은 단기 조정을 크게 받았거나 아니면 최근에 견조하게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이 5개의 종목 흐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대표께서도 시장 내일을 위한 전략 좀 세워주셔야죠. 어떻게 할까요? 예, 오늘 뭐 사실은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 밴드의 하단을 좀 1950 정도로 설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네. 했었는데 사실 뭐 수치적인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일단은 뭐 좀 지수가 또 하락을 했는데 지표 좀 주가지수 차트를 좀 보면 9월 달에 사실은 좀 우리가 경기선이라고 얘기한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차트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차트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61선을 좀 지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선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저도 마찬가지로 1950포인트 좀 이하라면 주식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매매 관점에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일부는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배용주 위주의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IT라든가 그리고 뭐 건설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포트에 좀 편입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런 탄력적인 모습은 덜할 겁니다. 탄력적인 모습을 원한다면 계속해서 강한 그런 중소형주는 계속 매매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가질 섹터는 엔터 역시 관심이 계속 가능하고요. IT 쪽 같은 경우 스마트폰 부품 관련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지만 그런 업종에 내에서도 어떤 순환되는 부분 현재 지금 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약간 많이 올랐지만 아직 오르지 못한 최근에 뭐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 좋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뭐 JC라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한다든가 IT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I라든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LG 화학이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에 뭐 중국에서 어떤 모멘텀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화학 쪽에서는 LG 화학이라든가 건설에서는 오늘 뭐 대우건설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대건설이라든가 해외 수주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은 좀 단기적인 그러한 좀 이슈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앞으로 목표되고 있는 그런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한다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좀 이렇게 좀 하락할 때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들에 좀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뭐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 하신 테마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테마 쪽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자면 테마 쪽에서도 항상 이제 순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이제 인물 관련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정책 관련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일자리 관련이라든가 SNS 관련이라든가 최근에는 또 뭐 농업 관련 그리고 뭐 이런 철도 관련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잘 흐름들을 좀 보자면 이 시장이 좀 약간 지지부진할 때 여러분들이 테마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자면 현재 흐름 속에서는 이 남북 관계에 관련된 그런 경협주라든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어떤 수익률 를 좀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철저하게 테마주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조절해서 접근하실 것을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들 두 분의 시각 한번 들어봤습니다. MT 김종규 애널리스트, BNS 인베스트먼트 김현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